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마블 영화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1편을. 네네. 1편과 이제 인피니티 워에서 봤던 그런 마법 연출이 있지 않습니까? 미러 디멘션을 적극 이용한다든가 네네. 슬링을 이용해서 공간 이동하고 뭐 그런 장면들. 이제 닥터의 뭔가 시그니처 액션이잖아요. 진짜 다른 히어로들과 그렇죠. 차별되는 마법.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옛날에 사전 시사처럼 해서 약간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 해 반응에서 마지막 전투가 존나 개쩐다 그랬어 진짜로. 아 그래요? 엄청나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보면서 이제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씨발 그래 몸싸움을 하든 와한다한테 빈씨같이 처맞기만 하든 뭐 음표를 던지든 씨발 그래 마지막에 존나 쩌는 게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네. 대단한 클라이막스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대를 제가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영화에서 그렇군요. 아, 그래? 네네. 모두 배신당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나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거기야 그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그 뭐지 현 세계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악령들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한다고 싸우는 거 그때가 재밌단 말이지. 네. 솔직히 솔직히 나 그게 제일 재밌던데 나는 그게 왜 재밌는지 나는 알 것 같긴 해. 네가 악마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완벽한 이블 데드의 네. 그런 그 뭐랄까 어머, 재생산이야. 맞아. 완전 완벽한 재생산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다 그러지. 그게 왜냐면 옛날 이블 데드 맞아. 같은 거 그 다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스톱 모션으로 해버들 맞아. 그런 움직이고 느낌이야. 그랬었거든. 근데 이 그 닥터의 좀비가 이 좀비가 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네네. 보통 우리가 좀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전통 문화 계승파 좀비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 그 예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전통 좀비들. 네. 전통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흥이 있는 K 좀비들 이런 애들은 막 파티나고 난리 나죠. 달리죠. 달리죠.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요 연기 위에가 그런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좀비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블 데드에서 봤던 뽀닥, 것들. 그렇죠. 뽀닥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네. 닥터가 부활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션이 그 CG 아닌 듯이 움직인다. 뽀닥뽀닥하게.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약간- 심지어 그 완다하고 같이 막 악령들이 뒤 엉켜가지고 싸우는 그쵸. 장면에서도 네.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 그쵸. 그 악령들 고개도 막 이렇게 우둑우둑거리는 것처럼 그죠? 약간 그러니까요.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같은 맞아요. 맞아, 그런 맞아.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네네. 그 닥터가 있는 분장이 원래 분장이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분장이라 그러는 게 CG안 같은 게 네. 옛날처럼 분장을 한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약간 그런 했더라고.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턱이 이렇게 반쯤 빠져가지고 약간 좀 얼간이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이블데드나 그런 옛날에 해골 나오던 그런 B급 액션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다 그 개그 기믹이야. 그 턱이 덜덜덜덜거리는 그런 느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닥터가 그 옆에서 쫑알쫑알거리는 게 시종일관 웃기게만 보여. 그게 진지한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자동차에 보면은 번헤드라 그러나 이렇게 머리 크게 움직이는 인형들 있잖아요. 네네, 맞아, 네.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그냥 그 외국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쪽 시사했을 때 그 부분이 재밌다 그런 이유는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옛날의 B급 정서 같은 네, 코미디. 그게 완벽하게 부활한 거죠. 그렇죠. 기믹들, 오마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영알못. 완벽하게 몰입을 못했고 심지어 그 분장 같다 그랬잖아. 나는 분장인 걸 눈치 깐 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아메리카 차베즈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닥터 눈을 약간 클로즈업 해준대. 와 분장티 존나 난다. 눈이 쑥 깊잖아. 얼굴에 뭐 쓴 거 같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거는 맞아. 시체 눈도 아니고 그냥 사람 눈인데 그러면서 이거 약간 분장도 티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 그래 샘 레이미 그래 네가 B급 좋아하고 B급 뭐 그런 연출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그래. 맞아. 그럼 이제 본인 영화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아니 근데 나도 솔직히 영화잖아. 나도 솔직히 그런 느낌이 솔직히 조금 들긴 했어. 그게 뭐냐면은 나도 이런 장면들이 반가웠고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액션 연출 자체가 시퀀스가 그러니까 막 처음에 약간 좀비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면서 막 네. 악령들이 그 닥터 둘러붙잖아요. 스트레인지를 둘러싸면서 완전히 제압 못했을 때 막 하나 둘씩 빠져나가려는 거 붙잡고 막 실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연출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출이 좋은 작품들을 오래 봐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시대에 맞는 세련된 연출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산 정상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서 있는데 혼자서. 악령들이 거기를 휘감는
이 풀샷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악령들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엉키 설키 막 이렇게 되면서 실갱이하는 그 연출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잡을 수 있는 연출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내 개인적인 베놈처럼?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의견을 다시 주워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약간 템포감 있게 살려주는 연출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일부러 복고스럽게 보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올드하게 보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옛날 그 느낌 그대로 이제 연출을 했던 건지 조금 약간 너무 옛날 느낌이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없진 않더라고 솔직히 나도 그렇긴 했습니다.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솔직히 마지막에 이제 그런 엄청난 전투가 있다 그러면은 스칼렛 위치 사실 진짜 그 이제 어둠의 마법 쪽에 이제 정점에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 지금 5년 동안 사라졌다 해서 슈프림 소서러 역할은 그 지위는 잃었지만 어쨌든 최강의 그렇죠. 마법사라는 설정이잖아요. 그 둘의 마법 대결이 씨발 얼마나 개쩔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음표 던지는 거.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나 초반에 그 문어 괴물 상대할 때부터 이 정도로 약하면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싸울라 그래서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까고 말해서 이제 너무 너프돼 보이는 게 뭐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 싸울 때 반만 했어도 완다 떡 발랐습니다 진짜로. 그거 부시도 쓰고 뭐 완전 그때 진짜 타노스랑 약간 거의 호각을 이룰 정도로 싸웠잖아 진짜로.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운동선수도 장기 부상 당하고 돌아오면 컨디션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에서 물밖에 못 막았나 이 새끼가. 그렇지. 그렇고 스파이더맨에서 그 봐봐요. 노웨이 홈에서 저 기본적인 주술도 그 틀려가지고 자꾸 실수하고 하는 컨디션이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최강의 마법사 그 약간 동네 마법사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 그랬습니다. 최강의 마법사긴 한데 다른 마법사들이 너무 다 약해가지고 그 떠밀려가지고 최강의 마법사 된 것 같은 느낌. 그렇구나. 네네. 뭐 아무튼 페이지 4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샹치 뭐 이터널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슬슬 마블이 이제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다가 노웨이 홈에서 그래 아직 이제 이 옛날 형님들이 살아계시고 원조들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텔식이 돌아왔구나. 마텔식이.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2 씨발 이거는 망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 그렇죠. 점점점 넘어가시죠. 하지만 관객이 벌써 300만이 들었답니다. 왜냐면 코로나 풀리고 바로 나온 대장 영화거든요. 이거는 안 되면 이상하지. 아무튼 저의 전체적인 감상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나는 근데 이게 신PD가 그러니까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미러 디멘션이나 마법 쓰는 거 있어서 저는 좀 약간 좀 너프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미러 디멘션 1 했을 때랑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 1이랑 이렇게 대결할 때는 진짜 좀 되게 미술적으로도 멋있었어요. 맞아. 우와. 그랬었지. 우와 뭔지 모르겠는데 우와.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1에서도 되게 멋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는 그거하고 요거하고 좀 붙이는 게 저기 블리자드 게임 중에 이제 디아블로라고 있죠. 유명한 게임이. 네네. 근데 그게 3가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러는데 색깔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게임이 알록달록해졌다. 맞아요. 원래 색채를 잃어버렸다. 그런 지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그 2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마법의 이제 이펙트에 좀 힘을 실다 보니까는 색깔이 너무 많아졌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다가 막 그 뭐랄까요. 그 비센티의 책을 찾으러 가면 이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네네. 그런 공간이 내 기분에는 뭔가 좀 더 신비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사이버틱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저기 금속 색깔이 되게 많고 뭔가 황금빛이 돌고 막 이러니까는 좀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진중한 그런 톤이 안 생기는 것 같다라는 거는 좀 저는 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주 최강의 이제 마법사인데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은밀하고 뭔가 약간 환상적인 공간에 이제 몰래 숨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그 노바 군인들하고 그 가디언즈 갤럭시 날아다닐 것 같은 공간이야. 약간. 그렇죠. 공간 같아 진짜. 그러니까 네네, 막 거기 그런 가면은 뭔가 막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막 그런 선으로 이어져 있고 막 이상한 그런 현대미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반짝반짝한 SF가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있던데요.
제가 생명이라서 못 받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생명이야. 예. 뭐 그리고 저도 약간 그랬던 게 막 비샨티의 책이 뭐 비샨티의 모래 뭐 이런 되게 이상한 생소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네. 네네. 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뭐냐면은 아이템으로서. 비샨티 책 간신히 얻었더니 이거 빡 아이 씨발 너 없어져 이제 결국 잃어버리고 결국 이제 다크홀드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한테 일단 개념을 던져 막 비샨티의 책이 뭐 하여튼 뭔가 대단한 건가 봐 막 던졌다가 그럼 내가 그게 뭔지 이렇게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걸 부셔 아 그럼 아 씨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걸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약간 스토리상으로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런 책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가서 시술자다. 약간 이것도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가면 너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메리카도 각성하는 게 야, 씨발, 나이 한 25 되고 25평생을 그걸 제어를 뭐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닥터 스지가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거기서부터 제어가 가능해지고 이제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 와타시는 할 수 있어. 어머니 얼굴 이렇게 나오면서 어머니 나에게 힘을 줘. 이러면서 그 제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도 그렇죠. 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보고 나서 내가 그러니까 저가 뭐 지금 비난 쪽인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재미가 있는 편이었어요. 저도 재미가 있게 봤지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요. 재미가 있게 봤지만 이런 그 곳곳에 묻어있는 이 스토리에도 묻어있는 이 B급 감성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또 모성애로 끝나기도 하고 이런 B급 감성들 연출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뭐 음표 던지는 것도 물론 당황했지만은 그 이제 네. 거기 이제 아메리카랑 이렇게 이제 팔머랑 닥스랑 이렇게 뭐 이렇게 비샨티 책을 찾으러 막 가다가 이제 네네. 완다한테 쫓기는 장면에서 완다가 이제 문을 이제 이렇게 문을 닫고 깨부시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주민을 이제 공포 영화 내 옛날에 드라마 M에서 보던 연출 그 주민을 얼굴 한 명씩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내가 잡아주는 거야. 뭔지 도대체 무얼 찾아왔는지 몰라. 내가 M에서 그런 보던 것들은 뭐 연출이었어. 와. 일부러 의도적인 B급 연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 새끼 좀 과한데라는 생각이 가슴 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래 근데 맞는 게 사실 우리가 뭐랄까 우리가 그거 보러 간 건 아니잖아 극장에 이런 막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런 옛날 B급 공포 영화의 연출의 스킨을 입었는 거를 보고 싶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보고 그렇죠. 나서 그냥 재밌다 그러니까 제 용서가 포지션이 되긴 하는 그래요. 거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 나도 있어. 사실은 그 스칼렛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스칼렛. 완다가 네. 완다가 이렇게 피치갑을 하고 그 피치갑한 게 그 영화가 뭐지 옛날 그 20대 여자의 그 돼지피 쓰고 초동액 발현하는 거 있는데 아 그 그래요? 이상한 영화가 캘인가 뭔가 뭐 하여튼 있어요. 네네네. 그 하여튼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오마주 한 것 같고 그 완다가 이렇게 피치갑하고 오는 것도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나머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랑 크리스틴이랑 그 아메리카를 쫓는 장면은 나는 정말 전형적으로 제가 그걸 봤을 때 터미네이터 편으로 봤을 때 이제 터미네이터 1의 그런 추격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리를 절면서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옛날에 그런 스톱 애니메이션처럼 완다가 그 다리를 막 절면서 이렇게 막 쫓아오고 그러는 하지만 느낌에 터미네이터에서는 얼굴 주민을 하지 않았지. 아 그건 아니었어. 그리고 막 이 애들이 도망간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네. 터미네이터 보면 굉장히 무지성으로 그냥 도망다니거든. 공장에서 공장으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막 얘들도 막 그냥 지하로 막 도망갔다가 수로 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고 공간에서 공간으로 가는 공포를 좀 더 주려고 왜냐면 이렇게 끝으로 몰리니까 결국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 폐쇄된 공간에서. 확실히 완다는 좀 터미네이터 오마주가 확실히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아, 그 그렇군요. 눈도 다리 빨갛잖아. 끌면서 그리고 엄청 강력한거나 이렇게 다리 끌면 질질 끌면서 막 피칠갑한 게 약간 이제 터미네이터도 이제 막 가죽 다 벗겨져도 끝까지 쫓아오는 그렇지. 그런 그렇죠. 컨셉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좀 오마주 캐릭터였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영화에서. 그러니까 원래 다리를 다쳤어도 자기 영화라고 이 새끼야 이거. 이건 마블 영화야. 안 돼. 이거는 내가 보기엔 케빈 파이기 영화야. 이건 아니야. 아니, 다리를 다쳤어도 날아가도 되는 건데 그치, 굳이 이거를 이제 끌면서 그런 가지. 연출을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재밌으라고 넣은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CPD가 뭐라 그러지 저역할 것 같아. 그거 보려고 간 건 아니야. 맞습니다. 극장이.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세계관이나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네.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정말로 환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곧 좀 넘어가는 들어서. 장면은 굉장히 좋죠. 짱이었어. 그러니까 아메리카 차베즈가 별 모양의 차원을 여는 연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을 짠 열어가지고 뾰로롱 하면서 이게 문 하나만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 알죠? 이게 물론 잘 컨트롤은 못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문이 탁 열렸을 때 뒤로 별이 여러 개가 팡팡팡팡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 하나를 봐도 이 차원이 여러 개가 막 복합적으로 막 얽히설키 엉켜있다라는 네. 느낌이 딱 오잖아. 근데 그럼 장수 별침대는 차원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 거야? 별이 5개! 5개! 5차원 5차원. 그런 연출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는 막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던져가지고 타노스를 물리쳤다라는 뭐 닥스의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전의 닥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오는 닥수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색깔도 다르더라고. 그치. 그런 종류도 좀 디테일들. 다른 것 같아. 종류도 좀 다른 것 같고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런 디테일들까지 신경 써놓은 것도 굉장히 보는 맛이 있었다. 이런 하지만 생각이 좀 음표 들었습니다. 마법은 모든 닥스 공통인 것 같던데. 그때 저 잠아가지고 좀 졸았다. 차라리 못 본 게 낫다 그거든. 첫 번째 회차에서 봤습니다. 두 눈을 치켜뜨고 다 봤어요. 잘했어. 네네. 그 음표들이 합쳐질 때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약간 옛날 홍콩 영화에서 그거 뭡니까? 그 막 날아다니면서 약간 가야금 같은 거 막 이렇게 튕기고 막 날아다니고. 아니 그 홍콩 영화에서 나뭇잎 같은 게 이렇게 싹 날리고 그러는 거 나오죠. 와우장룡 이런 데서 대나무 숲이 날아다니는 막 이런 장면들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달게 본 거지만은 좀 이 영화를 만들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부분이 그냥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좀 가볍게 생각하면 캠프파이어가 공포영화 좋아하고 공포적인 표현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사람이 그런 효과, 음악 같은 것도 이제 공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천진반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 발차기 당하고 발차기 당해가지고 피아노에 부딪혀 떨어지잖아요. 띠리링 그래서 약간 전형적인 그 공포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거가. 맞아. 그 다음에 현악기를 다루면서 나오는 그런 또 좀 서늘한 느낌. 띠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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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으로서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맞아.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 이제 우리가 뭐 멀티버스가 나온다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막 네. 상상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와디프에서도 물론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메이저급 실사 영화에서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그죠? 네. MCU 본격적인 영화인데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 막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우리 지구하고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들 도시들의 디자인이나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가고 파란 불에 서고 막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처음 닥스와 차베즈가 막 차원 문을 열고 다른 우주로 막 떨어지는 장면에서 보면 수많은 멀티버스들 막 그거 거치는 끝내줬어요. 연출들 있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환상적이더라고, 솔직하게. 정말 좋았어. 그냥 화면인데 약간 4D 냄새나는 거. 아, 이 돈 다라라락 돌릴 때 그 달러 쓰면 라네 그러면서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런 장면에서는 뭐 아까 우리 신 PD가 좀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액션 씬에서 막 전투 씬에서 이제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이 좀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돈을 다 때려 부은 게 아니고 그죠? 새로운 세계를 좀 보여주는 장면들에서 보여주는 장면에서 막 만화 세계도 갔다가 흑백 세계도 갔다가 그죠? 그렇더라고요. 막 미래 세계도 거쳤다가 막 무슨 이상한 막 액체 막 액체 괴물 세계도 막 거쳤다가 막 불난도 냈다가 막 다시 합쳐졌다가 막 그런 것도 CG 하는 사람들 힘들었겠다 그러고요. 뭐가 내렸다고 봐야지. 애도를 보냅니다. 애도를 보내. 그렇습니다. 퇴사 포인트 거기서. 대퇴사의 멀티버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완성도도 굉장히 훌륭했고 디테일도 조금 훌륭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네, 중심을 그게- 두고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 닥터 스트레인지 1에서도 약간 막 음. 초반에 그렇게 다른 차원을 막 움직이는 듯한 아 맞아. 그런 막 느낌을 이렇게 한번 자기 보여- 몸이 분열을 막 하죠. 막 이런 뭐 느낌으로. 그런 그렇죠, 걸 좀 그렇죠. 보여주긴 하는데 제대로 된 멀티버스를 차원을 옮겨가는 건 요번에 제대로 다 보여준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가 좀 사람들이 약간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그 엔드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차원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애들 다들 비장하게 수트 다 갈아입고 맞아. 그렇죠. 다 같이 그 무슨 어디에 모여가지고 연구소에 모여가지고 자 이제 간다 뭐 이러면서 비장하게 한 번 그렇게 옮기는데 그렇게 갔는데 거기다가 맞아. 그 엔드게임 그쪽에서 맨 마지막에 그 캡틴 네네. 아메리카가 혼자 이렇게 과거에 그렇죠. 갔다가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빌렸던 거 다시 장면에서는 돌려주려고. 그 장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냥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연출한 거지 이제 거기에 왁 해서 빠져 들어가고 막 그런 걸 제대로 맞아, 맞아. 다 보여주진 않았단 말이야. 생략해 그렇죠.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은 약간 그런 그 다른 차원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해서 그 상상으로만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겪어보지는 못하고. 맞습니다. 근데 요 대혼돈의 멀티버스 요 장면을 통해서 이게 대놓고 이제 진짜 멀티버스 옮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완전 자, 지금부터 간대. 자, 봐봐라. 간다. 별이 5개! 하면서. 자 두시 하면서, 그죠? 멀티버스 청룡열차 출발합니다. 이거 출발했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제대로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해소가 된 부분이 뻥 뚫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가만 들더라고요. 그건가? 그 엔드게임 마지막에 그 캡틴이 늙었을 때 그 뭐야 팔콘이 와가지고 그 옛날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 아니 그건 안 할래 그러잖아. 갈 때 개고생한 거야. 와 가면서 막 바지에 지렸다가 말렸다가 한 거야. 그냥 그걸 차마 얘기는 못 하는 거지. 아니,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시급 치는 줄 알았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좀 갈증이 해소됐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나는 보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완다가 자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찾는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결국엔 다른 우주에 있는 완다에게서 빼앗으려고 이제 그렇죠. 차원을 막 넘어가는 장면 나왔잖아. 이제 뭐 그 아메리카 차베즈에 의해서 강제로 간 거지만.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 TV에서 디즈니 그 백설공주를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되게 솔직하게 해서 마블 영화에서 그런 깨알 디테일들이 진짜 허투루 넣는 법이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회차 보고 나서 2회차 보면서 계속 그 장면을 보고 조금 머리에 남았던 게, 이게 전반적으로 백설공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조금 이어지는 맥락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나이 많은 여자, 거기다가 마녀기지도 하죠, 심지어. 그렇죠. 마녀가 젊은 여자를 괴롭히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마녀 왕비가 이제 젊은 미모의 어떤 백설공주를 괴롭히는 내용하고 너무 직관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야, 실제로. 그리고 애들도 저쪽 완다를 보고 마녀라고 하죠. 마녀라고 하잖아. 거기다가 뭐 거울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맞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백설공주에 계속 보면은 그 거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왕비의 욕망 같은 거, 백설공주를 없애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미러 디멘션 같은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봤을 이제 때 가둔 것 같았는데 결국엔 그거를 이용하잖아요. 그 위치. 그렇지. 스칼렛 위치가. 맞아요.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부분도 있었고, 상징적으로는 다크홀더가 어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거울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 작품에서는 다크홀더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다를 계속 유혹해가지고 부추기죠. 부추기잖아. 타락하게 만드는. 타락하도록 만들고, 네가 원하는 욕망을 네가 얻어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구니? 넌 절대 드웨인 아닌 존스. 백설공주임. 막 이러면서 막 거울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아이들 다른 완다가 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데리고 오고 싶지 않니? 막 이러면서 다콜더가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유혹을 하는 거지. 다 골드가 너만 굉장히 가벼워 해없네. 보이네.
너만 애 없네 실화니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애 없어 막 이런 거.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백설공주 이야기들하고 맞닿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뭐 드림워킹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거울 속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하고 같은 상징성이지 않았나, 그죠? 그렇죠. 네. 그 드림워킹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계의 완다하고 이 세계의 완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거울을 비춰보는 거하고 조금 닮은 이야기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장치를 볼 때 완다 스스로가 처음에는 약간 백설공주였는데, 네. 이게 다크홀더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세계의 완다는 마녀 왕비로 변해가고, 다른 세계의 완다는 백설공주로 남아있는 이야기처럼 또 그렇죠.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그런가? 저기 그 처음에 완다가 있는 데를 찾아갔던 그 스트레인지가 그 사과밭에 있었잖아. 맞아, 맞아. 난 그런 생각 못 개소름. 해봤는데.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았네. 야. 저기가 이렇게 쓴다고 이 새끼. 이야기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완성이 되는군요. 이야, 약간 감사합니다. 진짜 좀 소름 돋았다 나. 네네네. 사과는 그렇습니다. 대구 사과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능금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청송이나 대구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개멀리 갔네. 네네. 아니, 나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손목시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네네. 이 주인공 손목시계를 되게 의도적으로 되게 많이 노출시키더라고 영화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PPL? 이번 이번 2편 요즘 하면서도 그 손목시계 얘기를 잠깐 했었죠. 맞습니다. 네네. 이번 2편에서 그 손목시계 출처가 밝혀졌잖아요. 그 과거 그렇죠. 해상하는 기계 거기에 딱 서니까 그 그 크리스틴이 스티븐한테 이제 시계를 선물했었던 장면, 네, 그 장면 네. 딱 보여주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스티븐이 그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계를 되게 소중하게 계속 보관을 맞아요. 하고 뭐 맞아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틴한테는 다가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크리스틴이 준 선물이니까 크리스틴의 분신처럼 이렇게 좀 아꼈다는 맞아. 생각이 그럼 들었는데. 시계를 막 밤마다 핥고 막 그런 식으로. 시계를 왜 핥아요? 난다 시간이요. 이만 안지고래요. 아, 유리 다 깨졌는데 혀 다 잘리겠다, 야. 에이, 마법 쓰면 되지 뭐. 뭐, 어쨌든 간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1에서, 네. 네네. 스티븐이 이게 원래 교통사고 당하잖아. 그래서 손팔을 그렇죠. 다치게 되는데, 맞아. 다치기 전에, 음. 집에서 나갈 때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네. 거기 마지막에 시계를 고르는 장면에서, 아하. 이 장식장을 딱 열면 장식장에 시계가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맞아.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딱 그 시계를 딱 집어서 이제 딱 차게 되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시계 하나하나가 좀 약간 각각 다른 그 차원의 멀티버스. 다른 시공간을 좀 약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느낌도 이런 있네요. 생각도 좀 이게 그 꿈보다 해몽인가 그거. 약간 느껴졌던 그런 것 느낌이 있어. 들켜버렸고. 네네. 아니 그 이제 카마르타지를 찾아갈 때 이제 네, 강도들한테 습격당해서 시계를 뺏길 뻔하다가 음. 결국 맞아. 되찾기는 하지만 유리가 깨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일어났던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계가 자기가 사랑하는 크리스틴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맞아. 약간 이 세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어. 그래서 맞아요. 이 위협으로부터 이 세계 자체를 빼앗길 했다가 타노스나 뭐 이런 애들한테 빼앗길 뻔했다가 이제 유리가 깨진 것처럼 약간 그거를 겪으면서 뭐 왜 분립도 뭐 생겨났다가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타노스한테 지구 뺏길 뻔했다 구해냈지만 스트레인지의 선택으로 뭐 분립 현상이 생겨서 이제 맞아. 뭐 어떤 사람들이 고통 받았다는 것처럼 약간은 뭐 완전하지 않은 마무리, 뭔가 이게 어긋나거나 후유증이 남은 같은 그런 게 이제 약간 깨진 유리처럼 나는 느껴지는 거야. 돼지갈비 먹고 냉면 안 먹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마무리가 되지 못했는데요. 너무 불쾌한데. 그리고 이제
깨진 그 둥근 손목 시계가 네. 그러니까 손목 시계 이렇게 둥근 거 이렇게 깨진 걸 자꾸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나는 그거랑도 약간 연관지어도 생각되더라고. 그 생텀 건물 보면 유리가 동그란 유리창이 있잖아. 그쵸. 네. 위에 어. 있죠. 그게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1에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이 생텀이 박살나면 이 세계가 위험해진다. 약간 이런 맞아.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깨어진 시계 자체가 이 세계에 대한 이게 위험한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작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로서 이제 마법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삶은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 의사로서의 어떻게 어. 보면 성공한 삶, 그리고 자기가 네. 사랑했던 크리스틴 팔머하고의 사랑, 이런 것들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돼버린 맞아요. 거니까 네. 그 순간에 아직까지 멈춰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겉으로는 마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쳤던 신체라든가 자기 마음을 다 복구했지만. 상처를 복구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크리스틴 팔머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만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고장난 시계처럼, 깨어진 시계처럼 그때 그러니까 자기 정상적인 삶이 끝난 순간에 아직도 이 사람이 멈춰져 있는 거야. 그 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좀 그러니까 있지 않나. 히어로서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는 성장했지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본인 그 스티븐 인간. 스트레인지로서는 맞아. 거기에서 좀 멈춰 있었던 그게 좀 있었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그 시계가 네네. 이제 네. 깨진 게 이제 어쨌든 크리스틴이랑 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멀티버스 가봤더니 결혼 안 한 애도 있네. 그러면은 희망이 있다 그러고 이제 갈아 끼는 거지. 너는 필요 없다. 더 이상 깨진 시계를 핥을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말고 다른 이만 안 지고래요. 너 말고 다른 팔머로 갈아 끼겠다? 갈아타겠다. 결혼 야. 솔로 팔머로 갈아타겠다. 정말 CPD다운 생각이네 진짜. 정말 쓰레기 같네요. 저게 우리 쪽에서 제일 괜찮은 수준이라니까 근데. 우주적으로 나누면은. 이 세계에서는 다른 우주는 더 최악이라는. 근데 그래서 니들의 샘 레이미는 이런 생각을 진짜 했을 수도 있어, 인마들아. 좋습니다. 네. 아니, 나는 네. 그래서 그 후반부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오랫동안 갈지 않은 깨진 시계 유리를 갈 때 네. 이게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직면한 요 세 개의 그 문제, 완다의 문제, 요 문제 하나 정도는 해결했다는 의미로 약간 맞아, 갈아 끼운 맞아. 것 같기도 했고, 네네. 뭐 앞으로 이게 뭐 더 커져가지고 막 멸망할 수도 있는 뭐 인커전 현상, 뭐 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 맞아요. 이제 약간 그거를 하나 갈면서부터 이제 그 자기 의지도 약간 다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 이 세계를 지켜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다른 그 멀티버스에 대한 그런 이런 전체 세계에 대한 위협도 좀 지켜내겠다. 약간 이런 그 다짐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쿠키 영상에서 나타난 그 누님을 바로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마음속에서 팔머를 보내줬구나. 군침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냈네. 아니 나도 진짜 그 부분은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시계를 활용한 연출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자기 자신 외에는 타인을 근본적으로 좀 닥터 스트레인지는 믿지 않는 스타일이죠. 캐릭터 자체가. 그죠? 지 잘난 맛에 독단적이고, 사는 사람이지. 맞아.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하나 결정했으면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 생각하는 캐릭터야. 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피니티 사가에서도 보면은 이제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 중에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자기는 확신을 가지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가 지켜야 되는 타임스톤을 타노스한테 넘겨줄 정도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고 독단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그러고 보면 아메리카 차베츠의 능력을 통제 못한다는 이유로 심지어 다른 세계의 닥스는 그 능력을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거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너 안 되겠네?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로 뺐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독단적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결혼식장에서도 팔머도 그런 얘기를 해. 보면은 당신은 무조건 칼자루 쥐어야 되는 성격이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저쨌든 우리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 어떤 닥스의 성격 자체가
문제였던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야, 내가 봤을 때. 네. 그렇지.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밖에 풀 수 없다라고 이미 답을 혼자 내리는 스타일인 거야. 그게 최우선이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 맞아. 사람이잖아. 그런 면이 어디서 잘 보이냐면 그런 면이 있어요. 이미 자기는 분리입으로 사라져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저리로, 부상으로 은퇴했었잖아.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웡이 소서로 슈프림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해왔다는 말이야. 웡이 그저 아직까지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근데 농담식이었지만 웡이 자기한테 왜 전통적인 인사 예를 절을 안 지키지 하냐. 않냐, 절을 안 그렇죠.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쨌든 네가 웡이 자리에는 소서로 슈프림에 올라는 있지만 실력은 내가 위다 이런 교만이 거기 깔려 있는 거거든. 그렇죠. 감정이 그렇지. 지저에. 맞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야. 그런 연출도 굉장히 조금 거기서도 엿볼 수가 있었고, 또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웡이 소서로 슈프림에 오른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일이지. 자기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타임스톤 넘겨줘가지고 볼립 현상 나는 바람에 자기가 5년 동안 없어졌으니까 공개니까. 웡이 그 자리에 오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던 게 맞다고 생각하면 웡이 소서로 슈프림에 오른 것도 자기 선택이었기 커리어도 때문에 인정해줘야지.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선택도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 이게.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는 거. 자기 부정의 모습이 있어,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혼자 잘났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멀티버스의 여러 닥스들을 만나면서 이제 정말 하나같이 타인을 인정 안 하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최후를 맞거나 그죠? 하나같이 다 그죠? 그렇죠. 아니면 끝이 안 좋죠. 흑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계를 붕괴시킬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진짜 못난 모습들만 보면서 근데 성격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격들을 똑같이 다 가지고 다 똑같아. 있어. 다 똑같아. 이게- 자기 해답만 맞다. 이게 단 한 그러니까 가지 방법. 극단의 이런 미러링이지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거울 치료 효과. 그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나쁜 결과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맞아. 거지. 진짜 맞아. 하나같이 다 존망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변의 동료들을 믿고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부분, 이런 이야기 전개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크홀더를 손에 넣고 완다한테 잡혀간 차별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시체에다가 닥스가 드림워킹을 하잖아. 시전하잖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세계에서 온 크리스틴 팔머한테 내가 악령한테 이제 잡혀가려고 하면 네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닥스 같으면 절대로 크리스틴 팔머한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 캐릭터가.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면에서부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약간 마지막에 완다와의 대결에서는 아메리카 차베즈한테 능력을 빼앗기보다는 원래 같았으면 네 컨트롤 안 되니까 빨리 능력 갖고 온다. 내가 쓸게.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녀 스스로 그 능력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주는 모습. 요런 것들도 좀 변화한 모습이었고, 또 유리해진 전투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완다를 그냥 물리쳐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완다와 마주하게 하면서 아이들도 조우를 하게 하면서 완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다크홀드의 악령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모습도 좀 많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너도 너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면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맞아.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사건 마무리되고 나서 결국에는 웡한테 이제 전통적인 인사를 하죠. 절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했죠. 나 그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그 기분 별로던데. 아 근데 그래. 그것도 그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를 안 잊어서 난 좋아. 자 인사할게 받아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사람이 그런 또 느낌이었어요.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앞으로 그러면 차면 중독인들은 이제 신PD를 보면 예를 갖추도록 합시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갖춰서 손에 잡히는 걸로 무조건 때린다. 이 새끼들 이거 두 손으로 때리. 스트레이지 같은 놈들이야. 존중할 줄 그건 모르고. 에이씨. 얘를 갖춰서 두 손으로 때린다.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존댓말.
다 꺼져졌으면 어. 좋겠네. 그런 식으로 좀 작품 전체를 통해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사소한 뭐 대사나 장치들, 우리 닥터형님 말씀하신 시계 같은 장치들, 네, 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가 성장해가고 영화 초반부터 막 던져진 물음이지만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진짜 행복하냐 뭐 이런 물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훌륭하게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 시계를 고치잖아, 그죠? 그쵸.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멈춰 있었던 인간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이제 그 시계를 고치면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성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조금 훌륭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그 고친 시계를 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랍에 넣잖아. 나도 가죠. 그렇죠. 나도 가잖아. 그 부분도 난 좋았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시계를 고치고 또 메고 나가면은 또 똑같은 옛날로 거지. 돌아가는 느낌이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결국에 내 마음속의 상처는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진 않는다. 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더 좋은 시계를 차겠다. 아니지. 그렇죠. 에이씨, 아니지. 그 길거리에서 핥을 순 없으니까 집에 놔둬야지. 뭔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 이만한 지거래야. 길거리에서 아, 하면 거래야. 이제까지는 장난으로 CPD가 왜 혼자인지 알 것 같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제 CPD가 왜 혼자인지 알 것 같다. 네네. 그래. 아니 나는 근데 그 이제 그 각 캐릭터들이 슬픔이나 그런 아픔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네.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이 드라마 영화 이제 그 서사 드라마에서 네. 어떤 감정보다 연민을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지. 그쵸. 연민이 다 이해를 해. 완다 보고 나쁘다 그런 사람 없어. 다 이해를 해. 나쁜데. 근데 왜? 나쁜데 사람들 아, 막 나쁜- 쑥덩이로 만들던데. 나쁜- 아니 근데 그거는 결과고 그 과정까지 이를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야. 완다 얼마나 맞아.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네네. 근데 완다 본인 스스로 뭐 거기서 약간 불만족을 해. 자기만 그 연민에 대해서 뭐랄까 좀 측은해하게 나를 생각해 하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네네. 그런 비슷하게 또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 크리스틴한테 잘해주고 싶은 연민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옆에 좀 붙어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그게 저는 같은 시계라도 좀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했는 게 일단 시계가 깨졌다는 거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네네. 라는 거에 대표적인 그런 기믹인데 뭐 저기 라스트 오브 어스 1에 보면은 조엘이 차고 다니는 시계도 깨졌어요. 네. 네네. 네. 명작이죠. 시간에- 라스트 그렇죠. 오브 어스 파트 2까지 1. 계속 명작이죠. 아니죠, 아니죠.